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약 3천만 명의 관광객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죠. 철저한 계획하에 비슷한 크기의 생활공간과 적당한 일조량 등을 고려하고 지어져 다급한 도시라고도 합니다. 해밍웨이나 피카소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매력적인 도시. 라 시우다 델 로스 모데르니스타, 바르셀로나에 왔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것은 축구 그리고 가우디죠. 가우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와 같이 그의 행적을 쫓다 보면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상상력으로 늘 천재 건축가라고 불리는 가우디. 바르셀로나의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디자인과 공학적인 혁신, 유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의 조화. 여행의 시작은 구엘공원입니다. 후원자였던 구엘을 위해 지은 곳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저는 여기 수도 없이 와봤죠. 예전에 한 3년 정도 요 앞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땐 구엘공원이 그냥 열려있는 공원이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아침에 그냥 산책도 나오고 친구 오면 같이 여기서 만나고 그랬었죠. 지금은 컨트롤이 좀 있네요.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용의 분수는 구엘공원의 트레이드마크.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참 귀엽죠? 이 동화뱀은 이제 구엘공원의 상징을 넘어서 거의 바르셀로나의 상징물처럼 여겨져요. 타일을 부순 후 모자이크 형태로 다시 붙인 트렌가디스 기법입니다. 동화 속 건물 같은 디자인에 그리스 신전 내부를 떠올리게 하는 기둥들, 다양한 굴곡을 줘서 만든 천장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이게 비아둑도예요. 여기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마차가 이 산을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식으로 하면 고가도로 같은 것이죠. 산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도로는 동선을 따라 건설했는데요.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원 내의 다른 건축물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 안 드세요? 이 자기가 만든 구조물에 이 땅에서 나온 돌들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똑같은 색깔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공원의 고가도로라니 의아하죠? 여기가 만약 진짜 공원이었으면 이런 고가도로까지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긴 자연 전원 속에서 살고 싶었던 부자들을 위한 전원주택단지였거든요. 하지만 분양이 한 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우디와 고엘의 친구였었던 변호사 한 명한테만요. 프로젝트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죠. 가우디가 20년 가까이 아버지, 조카와 함께 살았던 주택은 박물관으로 남아있는데요. 최고의 전원주택을 계획했지만 시내에서 먼 거리와 불안정한 치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구엘이 사망한 후 공원으로 공개했는데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muy feliz, estoy bastante feliz de estar aquí porque a mí España me gusta muchísimo y nada, estoy feliz porque aquí estoy con mis compañeras, con mis amigas y estamos todos juntas por 7 días aquí y nada, esto. ¿Y la obra de Gaudí? Maravillosa, sin palabras. 자연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은 경사가 심한 지형을 이용한 천연 동굴 형태의 통로인데요. 벽과 다리를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기울어진 형태의 지지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사실 가우디가 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런 기둥 같아요. 무너져 내리는 벽을 막을 때 이렇게 막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힘의 축방향으로 막게 되죠. 이 기둥이 그런 거예요. 성가정 상당에 사용된 구조적인 혁신은 모두 다 이 기울어진 기둥에 바탕하고 있거든요. 기울어진 기둥이 처음 사용된 곳이 구엘공원입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공사를 맡아 했던 가우디. 바르셀로나의 중심지 그라시아 거리로 갑니다. 이곳은 파세치다 그라시아인데요. 역사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부르주아들은 누구든지 이 길에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어요. 유력한 가문들은 그라시아 거리에 앞다퉈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가우디도 이곳에 부유층의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했는데요.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까사바띠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 많이 설레는데요. 직선이 거의 없고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내부. 가우디의 건축이 역동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공간을 제일 잘 감상하는 방법은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며 곡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미학자라고도 불리죠. 가우디의 모든 집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집의 별명은 까사데오서, 그래서 뼈다귀의 집이란 뜻이에요. 뼈다귀의 집은 뼈다귀가 있으면 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이야기죠. 곡선으로 연결된 건물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가우디는 또 자연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까사바띠오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 빛의 파띠오입니다. 이곳은 천장이 뚫린 계단실인데요. 깊은 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아래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가우디는 위쪽에는 짙은 색 타일을, 아래쪽에는 굉장히 밝은 색 타일을 붙여서 색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죠. 위쪽과 아래쪽 모두 햇빛이 균일하게 닿게 하기 위한 가우디의 지혜입니다. 어머? 여긴 가게가 됐네요. 옛날엔 다 사람들 살았었거든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소유였던 집들이나 상점이 전시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전시 공간으로 쓰는데. 하지만 상징적인 공간은 그대로죠. 까사바띠오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 중에 하나인 다락. 여기가 비엔트레네 드라곤이라고 용의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용의 모습은 옥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이게 용의 등허리처럼 보이거든요. 이 용은 바르셀로나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정한 전설을 떠올리게 해요. 산조르디의 전설이요. 옛날 사람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용이 나타났는데 용맹한 산조르디가 용을 무찌르고 제물로 바쳐진 공주를 구했다는 산조르디의 전설. 가우디가 숨겨놓은 전설 관련된 장치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네, Joana. Sí, hola, ¿qué tal? Encantado. ¿Cómo estás, Lan? Muy bien. Dicen que hay muchos cambios en el edificio. Sí, así es. Como has podido ver, el año 2021 inauguramos nuestra nueva visita en sí. Casa Batlló. 조안나의 안내를 받아 달라진 까사바띠오를 만나러 갑니다. 입구부터 세련됐는데요. 잔뜩 기대했는데 이건 뭐죠? Joana, ¿qué espacio es este? Está vacío. Exacto, es una sala que se llama En la mente de Gaudí y tengo una sorpresa para ti, preparada. Sí. 오, 문났친다. 여기가 가우디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곳이라고 해요. 뭔지 설명을 못 듣긴 했는데 잠깐 뭐 나오려나 봐요. 와우. 어안이 벙벙합니다. 가우디의 머릿속을 재현한 미디어 아트인데요. 360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란함에 순간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막 변화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가우디가 설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우디에 대한 호기심은 이제 감탄과 존경을 넘어 또 다른 창작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